북한이 지난달 6차 핵실험을 한 뒤 핵실험장인 지하갱도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일어나 200여 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TV 아사히가 보도했습니다. TV 아사히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10일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갱도를 만드는 공사 중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100명이 지하갱도 공사장에 갇혔으며 이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하는 사이에 추가 붕괴 사고가 일어나 총 200여 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TV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3일 이곳에서 실시된 6차 핵실험으로 주변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TV 아사히는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방송 시작 직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TV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붕괴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심정숙 차장이 정리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우리 당국에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일본의 TV 아사히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3일에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9월 10일 날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지하 갱도에서 갱도를 파는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100명이 숨졌고 그 100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던 한 100여 명 정도도 추가로 숨져서 한 인명피해가 20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시겠지만 6차 핵실험 규모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진이었는데 그랬죠. 거의 규모가 6이어서 나중에 이제 추측하기로는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거의 3,800배에 가까운 엄청난 핵폭발 실험을 했던 게 바로 6차 핵실험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지하 갱도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들이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보도인데요. 어쨌든 우리 당국의 확인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우리 당국도 그리고 우리 취재진도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사히 TV의 이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핵실험만을 위해서 파놓은 지하 갱도라고 하면 실험을 위해서 대비가 다 돼 있던 곳일 텐데 거기가 무너져 내려서 저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6차 핵실험의 위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위력이 엄청났죠. 북한이 9월 3일 날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며칠 후에 그 수소폭탄 실험을 경축하는 경축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축연회장에서 그 당시에 핵폭탄을, 수소폭탄을 결합하는 모양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산이 전체가 들렸다가 떨어지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산 전체가 정상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산 전체가 들렸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사고 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9월 3일에 폭발 실험을 한 다음에 9월 10일 날 사고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미국의 군사위성에서 그걸 작업하는 걸 찍어가지고 언론에 흘렀습니다. 북한이 현재 인부들을 동원해서 핵실험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작업하는 것만 알았지 들어가서 사람 죽은 것은 항상 안 찍혔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4월입니다. 이지스함,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잠수함 설계도 등 우리 해군의 1급 군사 기밀을 해킹해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핵심 전투 체계 전략 내용까지 모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언제 어떻게 1급 기밀이 유출이 된 겁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작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의 군함과 잠수함은 대구 조선해양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서버에는 그 설계도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체계 같은 여러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에 4월에 1차 해킹을 통해서 4만 건이 넘는 기밀 문서를 유출해 갔습니다. 여기에는요, 1급에서 3급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60여 건이나 있었고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군에서는 감사를 나섰는데 이 상황에서도 작년 8월에 북한이 2차 해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대표적으로 유출된 1급 군사 기밀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설계도 어떤 우리 전략 자산들의 설계도가 나간 겁니까? 네, 잠수함 장보고 3입니다. 이 잠수함 장보고 3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는 것인데요. 네. 여기와 관련된 설계도와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이지스함 율곡 2함과 관련된 설계도 그리고 무기 체계도 유출이 됐는데 여기에는요 북한 무기를 조기 식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순항 대공 대잠 미사일을 이용해서 수중 해상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그 함정과 관련된 서류가 유출됐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그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에 대해 관련된 설계도도 유출이 됐고요.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 여기에 있는 설계도 그리고 건조기술, 무기체계, 시험 제안서, 평가조례 등이 모두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심각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출된 설계 도면 중에 우리 해군의 잠수함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의 설계도가 유출이 됐다는 것인데 사실 최근까지 북한이요 3000톤급에 해당되는 심포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 완성 속도가 아주 빨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었는데요. 최근 북한이 이 신형 잠수함 건조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서 훔쳐간 이 잠수함 설계도와도 관련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신형 잠수함이 바로 같은 3000톤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이 신포에서 네. 3000톤급 잠수함을 내년 9월 9일까지, 구구절까지는 만들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는데 네. 그걸 내년 초까지를 완성하겠다 그러고 지금 현재는 한 80%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어뢰도 발사하고 네. 그다음에 디젤 엔진 가지고 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이번에 그 설계함을 가지고 갔으면은 소음을 줄이는 그 기술, 그다음에 네. 스크루로 설계를 바꿔가지고 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 불여 장치를 해가지고 우리 3000톤급 잠수함은 3주 동안에 부상하지 않고 작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런 기술까지 다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SLBM을 쏘는데 네. 북한이 지금 이제 신복급에는 한 발밖에 못 쏘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보도에는 3발까지를 북한이 쏠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네. 우리 잠수함은 6발을 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SLBM을 쏠 수 있는 그 발사관을 6개까지 장착해가지고 네. 내년 초에 탁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신형 잠수함의 설계도 그리고 이지스함의 설계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자, 이지스는 방어체계입니다. 네. 북한은 공격만 할 줄 알지 방어를 잘 못하거든요. 네. 방어 무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뭐 패트리어3 같은 것도 없고 사드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지스 방어체계를 가지고 가봤자 당장은 자기들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다만 우리의 방어체계를 뚫고 들어오는 전투체계를 뚫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거나 네. 하는 부분은 도움이 되고 아까 또 잠수함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잠수함의 소나의 능력을 봐서 네. 북한 잠수함이 우리의 구축함이라는 것을 격침시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도 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지스 시스템을 네. 아마도 중국이나 네. 러시아에 제공을 하면서 네.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군사 기술이나 아하. 군사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으면은 우리보다 더 그런 무기 체계가 발달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의 이지스 시스템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탐낼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자 S-400이라고 최신형 러시아의 네. 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그게 10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6개 미사일을 동시에 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지스 시스템은
1000개 목표를 추적을 하고 20개를 동초에 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러시아에 팔게 되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엄청난 그런 군사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유출된 이 설계도면뿐만 아니라 우리 전략 체계 프로그램까지 다 지금 유출이 된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를 공격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약점들, 우리의 약점들을 지금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지스 체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탐지하고 그리고 요격하는 앞으로 우리가 SM3 같은 걸 탑재해서 탄도미사일 요격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순항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돼 있어가지고 KMPR 즉 대량 응징 보복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즉 네. 우리 북한에 대한 킬체인, K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이 모든 시스템에 다 기여하는 것이 이지스 시스템이에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맥락들을 다 알고 있으면 여기에 마디마디를 끊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이지스 하나가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뭐 지상에는 사드, 패트리어트, 뭐 인공위성 모든 것이 연합 네트워크 작전을 할 텐데 네.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아하. 그런 이제 또 아킬레스건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이지스 체계 알고리즘을 지금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이지스를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여기에 급소가 어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니, 우리의 이지스가 급소도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네. 그러나 그것을 가져가서 저 북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면 여기가 급소구나 네. 라고 하는 또 이제 어쨌든 찾아내겠군요. 이지스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다운시켜버리면 컴퓨터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지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다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만약에 이지스에 침투시킬 수 있으면 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신뢰가 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유용한 거고 우리에겐 치명적이죠. 우리는 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할 수 있겠지만 2007년도에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내척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관이 그 음란물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USB를 부대에서 보려고 이지스함의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게 바로 침투가 돼서 이지스 그 시스템 다 다운됐고요. 그 복구하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아하.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랜섬웨어 이런 거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만약에 꽂아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탄도탄에 대해서 딱 교전을 해야 되는데 다운돼 버린다. 네. 우리 국가로서 치명적이죠. 자, 그렇다면 김정은 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유출이 된 거는 됐다 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은 현재는 군사 무기 자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 체계는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전투 체계는 좀 바꿔서 북한의 아까 우리 신인균 대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작전 자체를 마디마디 끊어서 네. 우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필요가 있고 사례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네. 옛날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푸에블로에가 미국이 가진 첩보선에 전 세계 3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그 북한이 푸에블로 몸뚱아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암호 체계는 소련이 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소련이 가지고 가서 알고리즘을 풀어가지고 1982년까지 한 14년 정도까지 미국의 모든 기밀을 이렇게 정탐을 했는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82년 좀 해서 소련 간첩을 잡아서 그 간첩이 얘기를 해서 그때 알았는데 네. 현재 이지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네. 만약에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하. 미국의 무기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4월에 있었던 대우 해양조선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 자, 이 사건으로 우리의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의 설계도는 물론이고 이지스함, 율곡 2함의 설계도까지 그리고 모든 전투 체계 프로그램까지 다 유출이 됐다라는 내용. 우리에겐 정말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빨리 이 허점들을 메꾸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빨리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종봉 실장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방송 시작 직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TV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붕괴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심정숙 차장이 정리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우리 그 당국에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일본의 TV 아사히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3일에 그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9월 10일 날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지하 갱도에서 갱도를 파는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100명이 숨졌고 그 100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던 한 100여 명 정도도 추가로 숨져서 한 인명피해가 20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했다. 아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시겠지만 6차 핵실험 규모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진이었는데 그랬죠. 거의 규모가 6이어서 나중에 이제 추측하기로는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북한이 지난달 6차 핵실험을 한 뒤 핵실험장인 지하갱도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일어나 200여 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TV 아사히가 보도했습니다. TV 아사히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10일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갱도를 만드는 공사 중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100명이 지하갱도 공사장에 갇혔으며 이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하는 사이에 추가 붕괴 사고가 일어나 총 200여 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TV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3일 이곳에서 실시된 6차 핵실험으로 주변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TV 아사히는 또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산 전체가 정상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산 전체가 들렸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사고 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9월 3일에 폭발 시험을 한 다음에 9월 10일 날 사고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미국의 군사위성에서 그걸 작업하는 걸 찍어가지고 언론에 흘렀습니다. 북한이 현재 인부들을 동원해서 핵실험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작업하는 것만 알았지 들어가서 사람 죽은 것은 항상 안 찍혔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4월입니다. 이지스함,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잠수함 설계도 등 우리 해군의 1급 군사 기밀을 해킹해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핵심 전투 체계 전략 내용까지 모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언제 어떻게 1급 기밀이 유출이 된 겁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작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의 군함과 잠수함은 대구 조선해양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서버에는 그 설계도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체계 같은 여러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에 4월에 1차 해킹을 통해서 4만 건이 넘는 기밀 문서를 유출해 갔습니다. 여기에는요, 1급에서 3급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60몇 건이나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군에서는 감사를 나섰는데 이 상황에서도 작년 8월에 북한이 2차 해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유출된 1급 군사 기밀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설계도 어떤 우리 전략 자산들의 설계도가 나간 겁니까? 잠수함 장보고 3입니다. 이 잠수함 장보고 3는 원자폭탄의 거의 3,800배에 가까운 엄청난 그 핵폭발 실험을 했던 게 바로 6차 핵실험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지하 갱도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들이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보도인데요. 어쨌든 우리 당국의 확인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당국도 그리고 우리 취재진도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사히TV의 이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핵실험만을 위해서 파놓은 지하 갱도라고 하면 실험을 위해서 대비가 다 돼 있던 곳일 텐데 거기가 무너져 내려서 저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6차 핵실험의 위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위력이 엄청났죠. 북한이 9월 3일 날 수소폭탄 시험을 하고 며칠 후에 그 수소폭탄 시험을 경축하는 경축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축위원회장에서 그 당시에 그
핵폭탄을 그 수소폭탄을 결합하는 모양도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산이 전체가 들렸다가 떨어지는 이렇게 흔들리는